지금 뭐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비율에 대한 형태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모비율 그 표본 비율하고 모비율 비율에 대한 형태가 10년 전에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가 왜 다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세 교재가 아니고 두 교재를 드린 거고 표본까지 그래서 추론까지 모평을 추정까지만 계산하고 비율에 대한 형태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딱 해시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 해수는 금방금방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거죠. 독립사건부터 시작입니다. 독립사건을 배우죠. 그 조건부항조 다음에 나온 게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이 뭐였죠? PA교 B는 PA에다가 PB에 대한 곱이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성은 없다. 독립적으로 이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뒤로 나와서 확률 분포표 들어가면서 독립 시행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독립 시행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독립 시행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서 그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 보니까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질량함수 같은 걸 만들기가 좀 쉽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시행 횟수가 5번이래. 근데 시행 횟수가 5번을 하는데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죠. 이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배우기 전에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x 해놓고 0, 1, 2 이렇게 해서 5까지 이렇게 하고 3. 그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했습니다. 그 확률값을 구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계산된 식이 5번 시행했는데 내가 만약에 물어보는 게 두 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값은 얼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5번 중에 2번 나오는데 뭐가? 얘가 일어날 확률이 2번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3분의 2는 2번 나올 거고 3분의 1이라는 놈이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뭘 계산했습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확률 질량함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각각의 확률들이 나오면 다 곱해서 더한 것이 평균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EX의 제곱 에서 자 확률에서 x값에 대한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값의 제곱을 빼서 뭘 만들었죠? 우리는 분산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뭘 만들었습니까? 표준편차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졌어요. 뭐가 불편해졌어? 이런 확률 분포표가 각각에 대한 확률 다 구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항분포 BMP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BMP를 통해서 자 뭐라고 BMP를 사용을 해서 뭘 합니까? 얘네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 EX는 그냥 MP라고 표현했고 분산은 MPQ. 그럼 도대체 Q는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1-B 값을 Q라고 불러줬고 그다음 루트를 씌워서 뭘 만들었어요? 표준편차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했었는데 얘가 조금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얘네들은 확률 분법표에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었었는데 얘네들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만 빠르게 구할 수 있었죠.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듭니까? 정기분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고 그 각각에 대한 뭘 구했습니까? 넓이값을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것까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냐? 똑같이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가긴 할 건데 여기서 샘플의 개수 n개를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뽑는데 전체 개수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뭘 하느냐면 샘플 몇 개를 뽑겠다는 거죠. 그 뽑은 놈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해서 저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복원 추출로 계산을 합니다. 표본은 복원 추출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샘플의 개수 10개라고 한다면 우선 한 개를 뽑고 확인을 하고 다시 넣습니다. 뽑아서 다시 뽑고 확인하고 이렇게 10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하면서 뽑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복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해서 내가 얘네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구했던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전부 다 뭐냐면 모에 대한 즉 전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EX는 모평균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고 VX는 모분산, 자 시그마 X는 모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나 샘플의 개수 n개로 내가 얘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자 그놈에 대한 EX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본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VX 바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바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때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분산은 표본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하냐? n분의 vx라고 합니다. 그냥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될 거니까 루트 n분의 얼마 되니까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방향성은 딱 한쪽 방향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옵니다. 즉 계산은요. 뭐를 알 때는 얘네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을 안다고 해서 뭐를 추측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없는 상태에서 표본이 나왔다 해서 자 계산 공식의 역으로 이용해서 뭐를 답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뭐를 알면 표본을 계산 공식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표본을 안다고 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표본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평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 각 학교마다 수학 점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택은 평택인데 이런 거죠. 뭐 평택이 이만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뭐 변들이 여기 있는 학교 전교생의 평균인데 전교생이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의 평균인데 결과적으로 얘는 공부를 못했어. 10점 나왔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체에 대한 평균이 10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표본을 가지고는 뭐를 추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지고 뭐를 안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표본을 가지고는 뭐를 추측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평균이 어느 정도쯤 있을 것인가 라고 추측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이 생기는 게 그 추정값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계산된 결과에서 시그마 x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게 필요하게 될 건데, 자, n은 시행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여기 시그마 x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x 바밖에 안 갖거든요. 그럴 때는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x 바를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시행 개수가 어느 정도 많았을 때는 시그마 x 바를 시그마 x 대신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마 x 바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체 개수가 10개밖에 없는데 얘는 보건 추출이니까 샘플에 20개 뽑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흡사하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행 횟수가 지금 샘플에 대한 개수가 충분히 많았을 때는 뭐를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 푸는 영역에 따라서 그걸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요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꼭 기억 좀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넘기겠습니다. 이제부터 183쪽은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디부터 할 거니 186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나오니? 여기까지 나옵니까? 그 뒤에도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186쪽과 한번 보도록 추우면 얘기하세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조금 후끈해서. 자, 1, 3호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 1에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했을 때, 자, n값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복원 추출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복원을 해서 페이지 186페이지. 왜냐면 자주 결사가네. 큰일 났네. 영상도 잘 안 보시는 것 같네. 오늘 또 과학 수업만 있는 줄 알고 또 과학서 5시 반 쪼각쪼각 보고 보겠습니다. 자,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해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평균을 뭐라 한다. 요거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뭐 할까요? 요 놈들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2장의 카드를 뽑는다 그랬죠. 얘들아, 요거 2장의 카드의 평균치로 가져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한 장을 뽑는다 가정할게요. 요거는 233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우선은 1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카드 3장이 있죠. 자, 한 장을 뽑는다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다. 맞죠? 자, 복원 추출 한번 해봅시다. 복원 추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거야. 근데 그 복원 추출이 그 2장의 크기의 반이야. 즉 평균치야, 평균. 그래서 X바라고 씁니다. 이렇게 X바라고 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X바라고 쓰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뭐부터 나오냐? 1 나옵니다. 3도 있고요. 5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2도 존재하고요. 또 뭐도 존재합니까? 4도 존재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개를 더한 놈의 반이 1이야. 그러니까 1 나온 거야, 1, 2. 얘는 2는 어떻게 나오냐면 1, 3, 3, 1 이렇게 나왔겠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3은 어떻게 돼요? 3, 3밖에 더 있어? 아니죠. 1, 5, 1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는 어떻게 만들어요? 3, 5, 3 이렇게 돼요. 5, 5는 이거 하나죠. 자, 다 더해볼까요? 몇 개 나오는가? 9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주시면 1과 2와 3과 4와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합 다시 표현해 주시면 P X반은 X라고 써 주시고, 자, 전체 가지수 9개 중에 얘는 하나니까 9분의 1이고 얘는 9분의 2고 얘는 9분의 3이고 얘는 9분의 2가 되고 9분의 1이 돼서 확률의 합은 1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다?
이해된다? 자, 얘네들 샘플에서 2개 뽑았고 2개 뽑은 놈들에 대한 평균치로 내가 확률 변수를 만들어냈고 걔네들의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당연히 9장 중에 내가 보건 추출로 뽑기 때문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3가지고요. 두 번째도 뽑을 수 있는 가지수 3가지입니다. 따라서 밑에 분모가 되는 건 9가지가 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놈에 자 EX 바 한번 갈까요? EX 바 한번 갑시다. 얼마 돼요? 9분의 얼마 돼요? 1 4 9 8 5 되네요. 됐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에다가 27에 3이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V 여기다가 요거 한번 계산합시다. 그러면 얼마 돼요? 9분의 1 4에다 8 27 16에 32 2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계산하자. 얼마 되니? 9분의 자 요거도 하니까 35 36 여기까지 36 그 다음에 얼마? 68 68에다가 80 93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 조금 약분 해볼까요? 자 우선 3으로 갈게요. 그러면 얘는 31이 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자 그럼 VX 가볼까요? VX는 얼마일까요? VX 바죠. 얼마? 3분의 31에서 평균이 3의 제곱인 9를 뺄 겁니다. 27 빠질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 됩니까? 3분의 4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쵸? 표준편차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 나왔던 쟤를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X죠. 1하고 3하고 5가 됐고 합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P 이렇게 표현되시겠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놈 합 1 이렇게 표현해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지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되면 곱하죠. 자 곱하자. 자 2x 갑니다. 3분의 1, 3, 5, 오케이 3 따라서 얘와 얘가 같습니다.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된다 안 된다? 2x가 3이고 2x 반은 무조건 뭐다? 3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자 분산값 갈게요. 그렇기 전에 이 x제곱을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얼마 돼요? 1, 9, 25 그러면 얘는 3분의 얼마 됩니까? 35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9를 뺄게요. 그러면 얼마 되죠? 3분의 35에서 마이너스 9를 뺍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3분의 27이니까 8인가요? 이렇게 맞죠? 자 얘가 분산이 VX였어요. 얘가 VX.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VX 반은 자 여기다 쓸게요. VX 반은 n분의 VX라고 했어. 자 그러면 VX가 3분의 8인데 n이 뭐야? 2라고 했죠. 같은 위치과 날려주니까 4 따라서 얼마 됩니까? 3분의 4 맞출 수 있다. 그거 알려줄 거야. 대신에 얘들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 다시 한번 보자. 뭐라고? EX, VX, 시그마 X 그냥 주어져.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와 두 놈이나 졸고 있어. 자 n으로 내가 추출을 해. 그러면 얘는 EX 반은 똑같다고 얘하고. 근데 VX 반은 얼마? n분의 VX고 얘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된다? 점심시간 지난 상태
거의 이때쯤 돼도 식사를 하고 오시는 바람에 다들 이제 피곤해 할 수 있긴 한데, 자, 오늘 요거 확률 통계 대다수 진도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좀 합시다. 마무리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4쪽. 요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죠? 3번까지는 됐고 4번 문제 봅시다. 모 평균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했던 EX, VX, 시그마 X를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분산 이렇게 돼 있죠. 크기가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봐, EX가 얼마래요? 이거는 뭐 30, VX가 얼마다? 16. 자, 샘플의 개수 n이 100이다. 라고 되겠죠. 자, EX 바 얼마일까요? 그냥 그대로 30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얘는 VX 바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분의 16. 그 다음 이거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분의 4. 이게 뭐 표준 편차가 되시겠죠.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평균이, 자 여기 보세요.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평균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제부터 계속 목이 가네. 자, 그 평균이 자 얼마 됐어요? 2x가 200g 이렇게 돼 있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x가 10이래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샘플에 대해서 몇 개, 100개를 뽑는답니다. 그쵸? 100개. 근데 n 자체가 100을 뽑겠다. 여기까지는 뒤에 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2x 반은 그냥 얼마? 그냥 똑같이 200. 그쵸? vx는 원래 10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vx 반은 1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왜 왔을까? 얘도 정규분포 간다는 거예요. 정규분포. 자 밑에다 한 번만 좀 써주세요. 모가 정규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던, 모가 정규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던 표본은 n의 개수가 크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n의 개수가 크면 모가 정규분포를 따르던 따르지 않던 표본은 n의 개수가 크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호하죠. 도대체 n이 어느 정도 커야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 해서 긴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표본은 어쩔 수 없이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됐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거예요. EX 바 뭐 다 구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 이런 얘기했어요. P X 바가 자 표본에 대한 형태가 202 이상인 놈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어떤 특정 구간에서 확률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뭘 하는 거야? n 200,1의 제곱이라고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규분포화 시켰으면 얘를 가지고 좌우가 대칭 종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평균은 200이 되고 너희들한테 202 이상이 되는 요놈에 대한 확률값이 얼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니? 이미 여기서 표준 편차가 1씩 가고 있으니까 이미 두 칸을 간 상태야. 이해된다 안 된다? 전 시간에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두 칸 간 거죠. 어떻게? Z값은 표준 편차분의
x-m이라고 하는데 x가 202인 거고 평균은 200이 됐던 거고 표준 편차는 1로 계산이 돼버린 거죠. 이게 되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표본에 대한 형태가 아니고 모에 대한 형태이지만 원래대로 따져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m분의 시그마 x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이걸 계산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깥쪽 여기가 0.4772라고 체크가 돼 있겠죠. 그러면 요놈에 대한 확률값은 0.0228이 너희들이 찾는 답이 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187페이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단위로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 4를 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너희들이 구하세요. 자, 페이지 188페이지 구하겠습니다. 너희들 하실 수 있죠? 여기서 보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n짜리가 4짜리인 형태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니 모평균과 똑같을 거고 분산값에다 4로 나누면 될 거고 표준 편차에다 2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188페이지 꺼보도록 할게요. 어느 자동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150. 자, 뭐래? 자판기가 있어. 근데 여기 잘 읽어주셔야 돼요. 얘가 뭐인지. 자, 표본인지 확인 작업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왜 이렇게 머리 땀이 나요?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아. 자판? 상상했지. 멋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내가 쫄티 입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조폭되는 거지. 상상하지 마. 잘 봐. 원래 24살 때까지인가? 23살 때까지 20살부터 23살 때까지 항상 머리 길이가 0.5에서 0.8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집에서 그냥 바리카드 있었어요. 그냥 막 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많이, 왜냐면 옆뒷머리는 어떻게 해도 잘 예쁘게 안 되니까 가끔가다 미용실 가서 옆뒷머리 한 번씩 치고 제가 이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게 머리 자라는 게 이렇게 자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머리 기르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항상 이렇게 자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기르는 게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전에는 바빠서 못 잘라서 거의 비슷한 형태까지 오긴 했지만 저 이거 최근에 가서 머리 다듬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머리 감고 그냥 이렇게 털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웃지 마세요. 아니 배우고 다 웃고 있네. 자, 볼게요. 한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라. 맞지? 쉬는 시간 줄게. 좀 버티자. 주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볼게요. 어떤 자판기에서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150, 표준 편차고. 근데 이 정규분포 옆에 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N 쓰고 나서 평균이 150이고 얘는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시간에 충분히 정규분포 많이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정규분포에 대한 형태는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모르겠으면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천천히 문제 푸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보세요. 시간 안에 다 정리 못 해드려요. 니네가 학사에다가 뭐에다가 지금 최대한 보강 잡고 뭐하고 할 때 최대한 다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수업 시간도 엉망진창에다가 제가 끼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오는 거 나올 때마다 보세요. 다른 반 수업하는 것도 같이 또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샘플 100개를 내가 이미 추출했대요. 여기 이미 추출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추출이라는 여기서는 지금 표본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미 추출이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뭘 했냐? N 자체가 100개라고 이해하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는 거야. 뭐가 되냐면 내가 P, X파 샘플이 뭐부터 149부터 시작해서 자 15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아이고, 다시 쓸까? 왜 이렇게 뭐 손에 힘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요. 요게 우리가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 루트 이거 얼마예요? 10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니네들 연습 좀 대시긴 하셔야 되지만 150에 얼마? 10분의 5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얘의 분산이 25입니다. 이 샘플의 개수 몇 개죠? 100개. 그러면 얘는 101개의 분산이죠. 표본 분산. 맞습니까? 그건 루트 씌워. 이거 지금 4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새께 바로 루트 씌워가지고 바로 밑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돼?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봐. 이렇게 나왔지. 그치? 요놈 딱 뭐의 제곱이야? 10의 제곱. 그러면 밑에다가 10 쓰고 하나를 묶어서 제곱을 빼버리면 돼. 그러면 얘가 n 이렇게 쓰고 나서 150에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좌우가 대칭 종이 모양 그려놓고 가운데 150 때려주고 151이고 149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몇 칸 간 거야? 그렇지. 몇 칸? 2칸 간 거지. 2칸. 왜 2칸이야?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했어? 2분의 1씩. 그게 2칸 간 거야. 이 새끼 확률값 얼마? 0.4772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게 두 개니까 0.4 4772가 두 개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 얼마 되겠어? 0.9544 이렇게 되죠? 이해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뒤에 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정값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쉬겠습니다.